아시리아 군사에 관한 내용은 수도인 니네베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5만여 개의 서령문자 점토판과 신전의 부조에서 교차 확인된 당대의 생생한 기록으로 후대의 사가들에 의해 각색된 기록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기원전 2600년경부터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한 이후 오랫동안 주변 민족에 밀려 역사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다가 기원전 14세기경부터 정복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린 후 중동 지역을 호령하다 기원전 609년 멸망할 때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정치 세력입니다. 아시리아인은 기원전 2300년경 메소포타미아를 처음 통일한 아카드인과 언어의 뿌리가 같은 종족이며 아카드 왕조가 멸망한 후 유민들이 합류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바빌로니아, 페니키아, 이스라엘, 오라리트, 키메라, 스키타이, 메데스, 이집트, 엘람 등 당대의 영토 국가를 모두 제압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국가 역사상 최초로 군사력이라 표현될 만큼 강력했던 아시리아 군대가 당대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원전 1400년경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말과 마차가 결합한 이륜전차 그리고 창병과 활병이 전투의 중심이었을 정도로 수준 높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는 이때부터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모든 성인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징집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 때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점점 전투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당대 가장 많은 말을 사육하고 조련하던 미탄니를 정복한 후 말을 노획하여 전말을 양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남쪽에 바빌로니아를 공격하여 안정된 식량 보급을 준비했으며 시리아 지역의 주요 상업도시들을 공격하여 무역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은 기원전 850년경 얼추 마무리되는데 이때 아시리아는 기병과 전차부대 그리고 활병과 창병으로 구성된 보병이 주력이었으며 병참을 위한 보급부대와 공성무기를 전담하는 공병부대 등 가장 정예화된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투를 통해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 병력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넓어진 전장과 제국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군사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745년 새롭게 왕이 된 티글라스 파일러 3세는 아시리아군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와 병행하던 병역제도를 모병제를 통한 정규군과 상비군 제도로 바꾸고 용병부대를 운영하여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였으며 제복을 통일하여 일체된 군사력을 보여주는데 최전성기 때는 30만 명의 병력을 운영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병과 전차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을 정비하고 강에는 목조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역참 제도를 통해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병참을 담당하던 우마처의 바퀴를 철로 제조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낙타 부대를 추가로 운영하여 수송 속도를 크게 높였는데 군사작전에 낙타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가 아시리아입니다. 전차는 더 빠르고 튼튼하게 제작되었으며 잘 훈련된 기병이 함께하는 전차 기동 전술을 통해 전장을 분리하는 등 평원에서 위협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2마리 또는 3마리 마리끄는 가벼운 전차가 주력이었다가 기원전 700년경에는 4마리 마리끄는 전차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병거에는 최대 4명의 전투병이 탑승하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군대가 최강이라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병과 호병에 있습니다. 당시 기병은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곶비를 잡는 창기병은 단독으로 전투가 가능했으나 활기병은 2마리의 말이 같이 달리면서 한 사람이 곶비를 잡아주면 다른 한 사람이 활을 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병 전술은 전차가 기동할 수 없는 거친 지형이나 산악 지형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했는데 아나톨리아, 코카소스, 아르메니아, 이란 등 산악지대 민족들과 전투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견갑 기병으로 찰갑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말에도 직무를 짠 갑옷을 입혀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제한적이나마 보호할 수단을 마련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국가가 말 조련에 뛰어난 공무원을 고용하여 말 먹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속주로부터 말을 공급받거나 스키타이아와 같은 초원 민족을 습격하여 말을 훔치는 방법으로 수급을 유지합니다. 철제 무기가 크게 확충되었는데 목재 창대와 철제 창두가 결합한 5피트 길이의 창이 보급되었으며 근거리 전투를 위해 철로 제작된 장검과 적의 목을 베는 데 사용할 단검이 보급됩니다. 방패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작 특수 용도의 철제 창과 돌을 던지는 슬링이 보급되었으며 철과 결합된 복합군과 철제 화살은 아시리아군의 가장 강력한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방패병이 가장 앞에서 전진하면 뒤를 따라 창병, 투창병, 슬링병, 활병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보병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이때 활병의 주력 무기인 복합궁의 유효 사거리가 300m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아시리아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공성전이 벌어질 때는 어김없이 공성장비가 등장하였는데 사다리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활병의 엄호를 받는 바퀴가 달린 탑 모양의 공성장비를 통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전술을 주로 구사합니다. 방패병과 견갑창병 그리고 활병이 결합된 아시리아군의 공성전술에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는 하루 만에 점령되어 아시리아군의 호위 전술이 당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는 병역제도를 통해 모집된 유능한 직업군인과 철제전술에 기반한 성능 좋은 무기와 갑옷 제조 기술, 기병과 전차의 기동 전술과 견갑 보병으로 구성된 공격 전술과 공성 전술, 산악지형에서도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기병, 그리고 낙타와 우마차를 이용한 병참부대를 통해 당대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리아 하면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공격 전술이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심리전입니다. 아시리아군은 항복하지 않은 적을 상대할 때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포로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잔인하게 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시리아군은 무자비하게 제압하였으며 반란 주모자와 가신들은 대부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아슈르나시팔 2세의 승전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문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흩뿌렸다. 내가 황폐화시킨 고대 왕과 최근 왕들의 무덤을 태양에 노출시켰고 그들의 뼈를 아슈르 땅으로 가져갔다. 도시를 파괴한 후 그들의 땅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보여준 무자비한 처벌은 강력한 공포 심리를 자극하여 질에 겁을 먹은 가나안의 도시들은 대부분 항복할 정도로 강력한 전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오랫동안 진행된 아시리아의 정복전쟁은 많은 주변 민족들과 반목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반란을 지려바른데 군사력이 낭비되면서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30만 명의 병력을 자랑하던 아시리아 군대는 점점 줄어만 갔으며 제국을 유지하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란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형성한 메데스와의 10년 전쟁은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스키타이가 측면을 공격하자 군사력만 낭비한 채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정복전쟁을 선두에서 지휘하던 아시리아 왕 아슈르 바니팔이 기원전 627년 사망하자 아시리아는 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